이 평양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요. 통일부가 운영하는 이 통일인사이드라고 하는 통일부 공식 그 블로그가 있네요. 예, 대한민국 통일부가 운영하는 그 블로그,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 주는 교훈, 예,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통일부가 맞아요? 미쳤어요. 통일부 정말 해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지고 말이 안 나가네요.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 주는 교훈.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평양이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일단 기겁부터 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우선 평양이 매우 적대시되어 있는 대상이며, 그리고 솔직히 우리보다 잘 사는 도시에서 배울 것도 많은데 굳이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에서 뭘 배우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보면 평양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겠지만, 사실 이 제목의 방점은 사회주의 도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평양을 비롯한 많은 북한의 도시는 사회주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념 아래 세워진 도시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평양이 한국전쟁을 통해 완벽히 백지화되었던 평양을 재건을 통해서 사회주의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한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자들이나 청중들이 오해를 하는 지점이, 북한이나 평양은 우상화된 독재자의 국가가 아니냐, 도시가 아니냐 하는 이 지점인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주의라는 이념보다는 주체성이라는 이념으로 작동하는 곳이 북한이고 평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체성이 등장하기 전인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는데, 지금 현재 생각하는 이 주체성이나 독재화, 우상화는 그 후의 이야기라는 거고요. 결국 평양이 전쟁 후에 재건되면서 가졌던 목표는 독재자나 주체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사회주의 이념의 정수를 담고자 했던 합리적인 과정이라네요.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이 사회주의 이념의 근간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의 환경에 매우 민감했고, 그랬기 때문에 도시 내에 더 많은 녹지를 두고자 했으며, 직주 근접의 환경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일터까지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했고, 도시의 모든 영역에서 적합한 공원, 놀이터, 학교, 근린시설들이 비슷한 조건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좋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했고, 그래서 한 도시에서도 그러하지만 전체적인 국가 도시에 대한 계획에서도 이제 그 자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사회주의 도시의 모습이다. 그래서 말하자는 게 뭔데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는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말하자는 목적이, 평양 사람들이 신는 신발은 평양에서 생산되는 것이어야 되고, 함흥 사람들이 신는 신발은 함흥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과 함흥은 종속관계가 아니고, 평양 내에서도 또 함흥 내에서도 주민들이 일하는 공장이 도시 내에 잘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이런 이상을 갖고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평양의 공장이 매우 커서 함흥 사람들이
평양의 공장에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그에 따라 함흥에는 일자리가 적어지고 또 함흥 사람들은 평양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종속관계에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각 지역의 도시마다 다 자생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아주 좋다는 거겠죠. 예?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모델은 20세기에 처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20세기 산업은 대량 생산이 주된 모델이고 대량 생산만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20세기 초 포드사에서 T1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대량 생산 모델을 제시했고 어쩌고 저쩌고. 예, 그래서 특정 계층에게만 허용되던 신발과 옷도 모든 사람이 신고 입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폰, 시계 모든 것도 다 대량 생산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은 당연히 큰 공장을 수반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썼습니다. 그러고 이 평양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평양에서는 아직도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미화하는 글을 틱도 올렸습니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제끼고 이 평양에서는 아직도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서 된장 고추장을 만들고 그것을 나눠서 소비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 진짜일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옆에 지역에 가면 또 거기서 자신들의 소비할 된장 고추장을 만들고 이러한 구조가 경제적으로는 매우 비합리적인 구조로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이러한 모습이 보일 수 있으면 한다. 이게 뭐예요? 예? 누가 생산한지도 모르는 대기업의 된장이 내 냉장고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동네 사람이 만든 된장이 내 냉장고에 들어와 있고 내가 아는 동네 사람이 만든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제 사회주의 도시에서 교훈을 얻을 때이다.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도시설계 교수 임동우가 쓴 글입니다. 통일부에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평양에 고추장이 지금 뭐 아는 사람이 생산해서 집에다 넣어준다 그러는데 평양의 고추장은요 평양 장공장에서 만들어요. 평양 장공장에서 만드는데 평양 장공장은 그래도 원료가 좀 잘 공급이 되기 때문에 좀 잘 만들지만 지방의 된장 공장은요 이 원료가 없어요. 원료가 없어요. 그래서 된장간장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된장간장을 대부분 안 줘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요. 예, 집에서 만들려니까 엄청 힘들지요. 저도 고추장 된장 담가 봤는데 정말 3일품을 들여야 돼요. 또 메주를 쓰려면 또 온 집안에다가 이 메주를 펴놔가지고 메주 냄새가 코를 찔러요.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너무나도 좋은 그 된장 공장에서 된장간장을 만들어 주니까 고추장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발 공장 얘기해 봅시다. 평양에서 만드는 신발 지방에 가면요 10배 20배 받아요. 심지어 100배 받는 데도 있어요. 평양에서 나오는 신발을 지방의 장마당에 갖고 가게 되면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왜냐? 평양은 시설이 좋고 예, 그 원자재가 그래도 지방보다 낫기 때문에 예, 그 평양 신발은 좀 질이 좋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만드는 공장은 생고무가 없고 파고물을 이용해서 만들고 또 이 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누대기 모아다가 만드니까 신발이 금방 찢어져요. 그리고 금방 닳아서 막 밑이 새요. 그런데 그런 신발도 없어요. 그래서 신발 바닥을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신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다량 생산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이런 좌파 빨갱이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친 통일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가 미쳐도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가 있어요? 예?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통일하라 그랬더니 예?
사회주의를 선전해 가지고 북한의 사회주의를 지금 한국에 받아들이려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납득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동네 사람이 만드는 된장을 먹고 싶다고요? 그러면 만들어 먹으면 되지. 누가 만들어 먹지 말래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요. 대량 생산을 못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뭐 조금씩 만들어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 먹고 싶으면 서울에서 못 먹습니까? 먹잖아요. 저보고 고추장 만들어 달라 그러면 조금 비싸지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만듭니까? 비용이 비싸게 들죠. 식재료를 조금씩 구입하고 이러면 다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미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떠들고 있고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끌고 가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신발을 못 신고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사회주의 도시에서 뭘 배워요? 사회주의 다 망했잖아요. 사회주의 도시가 성공한 도시가 있습니까? 미쳐도 이렇게 좀 곱게나 미쳐야지, 이게 적당히 미쳐야지, 이게 뭡니까?